여러분은 내일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무엇은 남겨주고 무엇은 정리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잘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각하기 싫을 뿐더러 미래의 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해 우리는 미리 사생활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절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나의 사생활이 자식들이나 손자들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어떤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여성 속옷이 나온 적도 있었고 돌아가신 할머니 서랍에서는 성인용품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기본 정보나 유산, 재정에 대한 문제, 나의 인터넷 계정 등이 해당합니다.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문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잘 모아놓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미리 자식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적어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주요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주고 나의 부고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혹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연락을 부탁할 것이라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 정보까지 잘 적어놔야 합니다. 만약 핸드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다면 자식들이 연락처에 접근하기 쉽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정말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장이나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과 만약 내가 아픈 배우자를 모시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남편이나 아내만큼 아픈 배우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배우자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일 때가 위험한 증상인지에 대해 상세히 적어 자식들이 직접 모시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을 때도 그 정보를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면 이런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둔다면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 계좌 리스트와 연금 수령 여부, 정부 지원금, 부채가 있다면 부채 관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본인이 아닌 경우 알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채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부채에 불어난 이자는 점점 커져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부채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잘 알려줘야 합니다. 보험이나 연금, 정부 지원금, 모아놓은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에 대한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식들이 내가 떠난 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자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돈이 드는 유료 구독을 하거나 한 달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핸드폰 앱을 깔아 넣었다면 그와 관련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리해서 자식들이 쉽게 그것들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인터넷 계정 등에 대한 정보들도 자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터넷 계정 중에 나의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은 미리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별로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남긴 그 흔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했던 댓글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외에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쓴 댓글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됐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떠났거나 곧 떠날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다 정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남긴 댓글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에 남긴 나의 글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약 정말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면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장례식을 어디서 하고 싶은지, 부고 알림은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와 연명치료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 해당합니다. 장례식 관련해서는 내가 원하는 장례식의 형식과 장례식의 장소를 미리 작성해두고 나의 장례식의 자식들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기도나 시가 있다면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내 장례식장에 틀어줬으면 하는 음악이나 주도문, 초대하고 싶은 사람 명단뿐 아니라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시체 처리 방법, 즉 화장, 관, 에코장, 수목장 등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해주면 자식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영정 사진으로 희망하는 사진이 있다면 이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고 관련해서는 부고 알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즉 부고에 어떤 말들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고, 부고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문자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을 통해서 연락을 돌리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리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명 치료의 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의식을 잃었고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면 이때 자식들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자식들이 다투게 되거나 수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거나 작성을 해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연명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부모님께 불효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할 때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문서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 등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정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세 번째는 자식들 혹은 배우자, 그 밖에 내가 신세를 진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사과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식들에게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 알려주는 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린 시절에 재밌는 추억은 없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떤지,
어떤 일을 계기로 결혼을 결심했는지 등 자식들이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친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고마움을 갚지 못했거나 사과를 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의 표현, 사과의 표현을 하지 못한 것만큼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편지로라도 꼭 작성을 해놓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 내가 작성해 놓은 편지가 그 당사자에게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적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임종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 꼭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혹은 편지로라도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 중 하나씩만 골라 차근차근 자식들과 손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정리법으로 데스클리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한 번쯤 죽음을 가정하고 주의를 정돈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들에게 물건을 정리하게 만드는 대신 내가 살아있을 적에 미리 버릴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고 이 밖에 정리할 것들을 잘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고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대신해 품위 있게 죽자는 웰다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웰다잉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